서울하고 수도권에 투자할 때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나름대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할 때와 그 다음에 지방장을 투자할 때 다른 방식이셨어요? 아니면 같은 방식이셨어요? 보는 방식이 다른 분들도 있고 같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린고인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볼 때 약간 투자 방식이 좀 달랐나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투자 방식은 같습니다. 투자금이 좀 작아지는 아파트 당연히 선호하겠죠. 전세가율이 높고 근데 전세가율이 높은데 더 신축이면 더 선호도가 높고 투자의 기법이라든지 이거는 뭐 금매를 찾는 방법 아니면 전세금을 더 끌어올려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잔금 기간을 뭐 길게 한다든지 이런 투자의 기법적인 측면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 훨씬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똘똘한 놈이라고 할게요. A급지 오름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체급이 사람들 돈이나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 오르내린 폭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큰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은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곳에 인구가 좀 많아서 전세 살면서 실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주택 보급률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규제가 나왔을 때 바로 꺾이든지 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외부 변수 규제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시기 이럴 때 가격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진폭이 좀 덜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진폭이 많다라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와 또 중소도시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더 인구가 작은 도시로 내려갈수록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제 생각과 요즘에 투자 방식을 좀 여쭤봤으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주로 집중하고 계세요? 저야 뭐 이제 종부세도 부담스러울 정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뭐 다 하는 1억 미만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쪽으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4억대, 5억대가 올랐어요. 그럼 3억대, 2억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 지금 역순으로 신축 아파트들도 지방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저가의 아파트들이 더 올랐습니다. 아직 전고점 정도밖에 못 찾은 것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2, 3억대까지 올라갈 차례인데 1억대가 먼저 붙었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은 1억 미만 취득세 중과를 혜택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1억대가 올랐으니까 다시 2억대가 올라가고 이런 역순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2억대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1억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1억대 좀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 2억대로 가기에는 투자 타이밍이 좀 빠릅니다. 그렇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1억에서 아직 먹거리가 있거든요. 아, 먹을 게 남아있다. 소진이 되고 이제 예외에서 먹거리가 없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투자할 때는 많아요. 이런 포인트들은. 지금 청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어느 곳을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청주가 낫죠. 같은 소액으로 투자가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디가 다음에 오를 곳인지 더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비교했듯이 전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끼리 비교를 한 다음에 절대 가격,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4억 이런 것들, 전세가율, 규제 지역에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이런 것들을 딱딱딱 비교해서 입주 물량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여기가 제일 낫네. 청주랑 구미랑 같은 조건이에요. 투자금도 같고 아직 덜 올랐고 그러면 인구 급수가 더 많은 청주네. 이렇게 순번을 다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순번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승 흐름이, 상승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렇죠. 만약에 서울 분들을 예를 들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북, 뭐 노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투자기면 당연히 강남이잖아요. 이거를 강남은 서울, 서초는 부산 이런 식으로 구를 지방의 도시 규모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체급이 가장 큰 데는 강남일 거고 강남이 오른 다음에는 보통 마용성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용성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그 옆에 있는 뭐 동대문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체급 급수에 맞는 도시로 움직인다. 맞아요. 도시로 움직이는데 그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창원을 갈 차례예요. 부산 갔다가 창원을 갈 차례인데 창원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가죠. 그래서 순번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는 대충 인구 구조나 기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봤을 때는 창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쭉 보니까 이것 봐라 입주 물량이 많네. 그러면 전세가 흔들리거나 매매 가격이 흔들릴 수 있네.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데가 갑자기 뭐가 보이네. 그러면 글로 간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좀 짓궂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우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허허. 성공.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아직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먹거리가 있는 곳은 광역시급에도 남아있나요? 광역시급에도 있죠. 있긴 있다? 네. 1억 미만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억 미만 중에 시세 차익형. 그냥 일반 아파트가 그간 못 올랐으니까 올라가는 어떤 이런 시세 차익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들. 1억 미만 중에 우리 썩빌 썩아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광역시에서 시세 차익형. 시세 차익형을 줄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광주로 내려가면 좀 있고. 제법 있어요, 그래도. 근데 부산으로 올라오면 부산은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1억 미만 시세 차익형은 광역시급에서는 일부만 있다. 일부는 없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재가 될 곳. 제재가 될 곳은 실제적으로 입지가 좋고 재개발이 될 곳은 거의 손을 다 탔습니다. 거의 다 이미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손을 안 탄 곳은 입지가 아주 떨어지는 곳. 중소도시급으로. 광역시에서 광역시 내에서. 광역시에도 있어요. 근데 지역 주민한테 그 지역 이야기하면 거기 있는 이런 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될 곳입니다. 다만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좀 바람이 불리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되는 곳, 그런 곳은 남아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광역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1억 미만 시세 차익형은 제법 있어요. 당연히 더 많아지죠, 광역시보다. 그런데 제재될 곳은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절대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결국 사업성을 따져보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지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변에 있는 여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신축 아파트 기준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옆에 신축 아파트가 4억이니까 얘는 4억 3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되는 신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기준되는 신축 아파트가 4억 정도다. 그럼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4억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서 한 4억 정도 신축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형성된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은 지금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노후화도가 돼 있어도 재개발하면 수익성이 거의 안 나요. 사업성 계산을 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은 아직 그동안 사람들이 선호도가 제일 높은 인구가 많은 그런 광역시급에서 찾거나 또는 재개발을 찾아야 되는데, 중소도시로 가는 곳은 역시 또 거기서도 중소도시급이기 때문에 체급의 문제가 있어서 가격대가 4억이 넘지 못하거나 그 전후가 되면은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하는 1억 미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시세 차익형이 있었댔잖아요. 시세 차익형은 사실 이래요. 광주의 1억 미만 시세 차익형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꼭 1억 미만은 광역시가 더 투자하기에 낫다라고 100%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1억 미만이면 광역시가 좀 더 낫죠. 아무래도 인구 규모가 큰. 그래서 약간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가 더 우선되는 건 맞고요. 투자 순위에.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낫죠.